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속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 반면에 굉장히 껄끄럽게 들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깔끔하게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다른 곳으로 가기를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간만 보면서 두루뭉술하게 아무의 심기도 건드리지 않는 말은 그 어떤 해결책도 담겨 있지 않은 허황된 말일 뿐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뚫을 때 한두 번 설득을 해보고 그래도 어리석은 자들이 반대를 한다면 그 두들겨 패서라도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애국자입니다. 자본과 시간 그리고 인생은 제한적인데 반해서 인간들의 어리석음은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 근대화를 건설할 때 그 김대중, 김영삼 야당이 한 번이라도 반대를 안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 반대에 굴복하고 평판이나 신경 쓰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물러섰더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요? 야당 인간들한테 잠깐의 사탕 발림은 들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근대화는 없었겠죠. 그저 임기나 편안하게 채우고 내려오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벼슬아치들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이런 고학력자들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릅니다. 나는 정치라는 건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점이자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목에 힘주고 남들한테 대접받는 게 목적인 조그마한 소인배들은 권력의 감투 그 자체가 종착점입니다. 그런데 야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권력이라는 건 도구에 불과합니다. 무엇을 위한 도구죠? 국가를 개혁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내가 원하는 중차대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도구 말입니다. 수단과 방법일 뿐이라고요. 이런 사람만이 권력의 노예가 아니라 권력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수백만 명에게 어제보다 나은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선물하기 위한 도구라고요. 권력이라는 건. 권력은 절대로 종착점이 아닙니다. 출발점 그리고 사람이 사용해야 할 도구에 일개 유용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전기톱처럼 미숙한 사람이 다루면 위험이 따르지만 유능한 숭령공의 손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도구 말입니다. 우파 엘리트가 과거 극소수 거인들이 남겨놨던 치적에 취해가지고 지들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 한 대가가 오늘날의 현재인 겁니다. 좌파를 상대로 자꾸 양보하고 물러서고 사람 대접해주고 특히 좌파를 대화와 협상이 가능한 상대라고 자꾸 착각을 하다가 오늘날 자유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내몰린 거라고요. 문재인과 민주당의 그 강력한 추진력을 한번 보세요. 뭔가 우리가 이걸 보고 배우는 게 있어야 돼. 방향성이 절벽 끝을 향해 있다는 게 문제지, 방향성이 틀렸다는 게 참 큰 문제지만 문재인과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추진력 그 자체는 항공모함 원자력 엔진이 따로 없을 지경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쟤네들은 좌파 철학이 투철하기 때문입니다. 좌파는 설계도가 확고하거든요.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떨어뜨려 놓고 북한과 중국으로 자꾸만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하고 궁극적으로는 부자와 재벌과 기득권을 혐오하게끔 자라나는 청년들을 부추기면서 공산주의 낙원, 사회주의 지상 낙원을 건설하는 게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게 정말로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부르짖으면서 정작 본인들은 공산당 지도부 계급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런 이율 배반성 정도는 좌파 특유의 이중잣대로 가볍게 무시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저 어리석은 양떼들도 특유의 이중잣대, 모호한 이상주의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괴리감을 쉽게 무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예수님과도 같은 선지자들이 자기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줄 거라고 이 어리석은 자들은 착각을 한단 말이지.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원한다면서도 좌파는 그런 식으로 아이돌을 만들고 이렇게 막 위대한 어떤 계급자를 만들고 그런 리더를 만들고 이견을 무시하고 오히려 전체주의적인 성향을 띠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인간들은 자기들이 하는 행동에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정말로 모두가 잘 사는 사회가 올 것만 같은 거죠.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부정과 비리는 대의 아래에서 묵인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 우리 우파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허상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전체주의를 혐오하는 게 바로 우리 자유우파 아닙니까? 만인이 평등하다고 믿잖아요. 우리는 개개인의 시민이 누구에게 뭐 어떤 정부의 연금 따위를 바라면서 구걸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남한테 아무한테도 아쉬운 소리 안 하면서 임금 근로자로서 남한테 아무한테도 아쉬운 소리 안 하면서 당당하게 자주적인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이 나라의 우파 엘리트들은 힘을 쥐고 있을 때 지금 쟤네들이 보여주고 있는 10분의 1만큼도 추진력이 과감하지를 못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왜죠? 우파 철학이 없거나 약했기 때문이에요.
갖고 싶은 권력은 획득을 했는데, 갖고 싶었던 권력은 획득을 했는데 딱히 그 마법의 도구를 가지고 지들이 만들고 싶었던 국가 청사진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우파 엘리트들한테는 설계도가 없었어요. 자유우파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철학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팔이 하는 거 하나 빼고는 저들과 차별화된 어떤 공약과 주장을 내보여주지를 못했던 겁니다. 조그마한 반대에 부딪히면 겁이 나가지고 물러서고, 이미 잡아놓았다 싶은 내 보수 지지층은 슬슬 무시하면서 한 줌도 안 되는 반대파표 더 얻어보겠다고, 한 줌도 안 되는 반대파표 조금만 더 얻으면 내가 영원히 집권할 거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우파 엘리트들이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소통이니 민주적인 리더니 이런 허울에만 집착하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여론을 선도해야 되는데 여론을 두려워했던 거죠. 저쪽 사람들은 정말로 대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와 대화, 건설적인 대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정답을 내려놓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했던 건데, 자꾸 그 사람들을 어떤 설득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대상이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산토끼 잡으러 뛰어다니는 동안 내가 가둬놓은 줄로만 알았던 집토끼들이 실망하고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패배 요인입니다. 방향성이 맞는,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하는 그런 고급 작전 회의는 저도 당연히 좋아합니다. 제가 얼마나 다양한 경로에서 타인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메모하고 저장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있어가지고 남의 의견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외모, 학벌, 스펙, 지위, 귀천 같은 걸 절대 안 따집니다. 책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고 인터넷에서 댓글들도 적극적으로 봐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남겨놓은 그 간결한 논리와 주장, 그 알몸 그 자체만 제가 바라본다는 거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보다 보면 그게 나한테도 남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들을 것은 듣되 걸을 것은 거르는 일정한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들을 것은 듣되 걸을 것은 걸러야 된다고. 애초부터 방향성 자체가 틀려먹은 의견, 남의 말에 일희일비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조선사회 특유의 가짜 토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저는 굉장히 혐오합니다. 실질적인 결론과 해결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단순히 상대방을 비꼬고 조롱하면서 소모적인 논쟁만 이어가는 그 자체가 목적인 이런 시간 낭비를, 저는 우리 조선사회 특유의 가짜 토론을 굉장히 혐오해요. 나는 작전 회의를 좋아하지 조선사회 특유의 가짜 토론을 굉장히 혐오합니다. 인생이 한정적이잖아요. 자본과 인력과 시간이 제한됐단 말이야. 그 소중한 시간을 왜 소모적으로 낭비합니까? 건설적인 작전 회의를 해야죠. 경부고속도로를 뚫는다고 치면 그 대의에 공감을 하면서, 각하 구획은 이쪽으로 뚫는 게 이득입니다. 여기에는 터널을 파는 것이 이득일 것 같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은 너무나도 듣기에 즐겁습니다. 근데 불도저 앞에 들어누워가지고 다짜고짜 고속도로 건설 반대를 외치는 개돼지들이 있다면 저는 웃으면서 기꺼이 그 개돼지들을 짓밟고 지나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표현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막말이 아니고 나쁜 말이 아닙니다. 해야 된다니까, 해야 된다고. 이거를 21세기 대한민국에는 제2의 제3의 경부고속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뚫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 전반에 법인세를 인하해주고 각종 규제들을 제발 좀 철폐하고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투자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고 국제 해외 자본이 들어오겠죠. 원자력 발전을 해야 됩니다. 원자력 발전을 통해 가지고 산업전력 단가를 절감시켜 주어야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런 부담, 원가 절감 부담이 덜해질 거고 수출 경쟁력이 증진될 것 아닙니까? 이거 아니면 무슨 수로 그 막대한 에너지를 공급받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만들 수가 있습니까? 산업 동력을. 민간 전기요금도 원자력을 해야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욕하는 그런 과도한 민간 전기요금 누진제를 줄여주거나 철폐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국민 세금으로 적잖은 부분을 메꿔주면요, 원자력 발전 나쁘다는 선입견만 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지금처럼 그 한전에서 공기업이 적자나는 부분을 채워주면 언젠가는 그게 문제가 골마지다가 고름이 꽉 차가지고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가 절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도 손해를 안 보면서 이득을 보려면. 이런 게 바로 경제적인 사고, 현실적 사고, 전략적 사고, 우파적 마인드, 어른들의 사고 아닙니까? 이게 어른이 돼서도 이 전략적인 사고, 현실적인 사고, 경제적인 사고가 안 된다면 지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외국인이 한국인보다 오히려 우대받고 있는 이 씁쓸한 현실, 수백 가지 자국민 역차별 정책들, 이거 안 바꿀 겁니까, 여러분?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로 인해 국내 청년들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저임금 시장이 형성되고
그 저임금이 자꾸 형성이 되니까 사람들이 어차피 돈 못 받을 거면 차라리 몸이라도 편하고 대접받는 일 하자. 200만 명, 30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자꾸 구급 공무원 시험만 몰리고 백수 생활이 길어지고 첫 취업 연령대가 자꾸만 늦어지면서 그 연쇄작용으로 혼인율도 감소하고 출산율도 감소하고 있죠. 그럼 뭐 나라 어떻게 할 거야? 혼인율 떨어지고 출산율 감소하니까 이걸 자꾸만 더 많은 후진국 외노자로 채울 겁니까? 젊은이들이 왜 혼인을 못하는지, 왜 출산을 기피하는지는 안 보고 문제의 원론적인 부분에 접근을 해야지 자꾸 더 많은 후진국 외노자로 채울 겁니까? 그러면 이거 자꾸 저임금 시장 형성은 자꾸만 가속화가 될 텐데? 그럼 자국민들의 혼인율과 출산율은 계속해서 더 빠르게 떨어질 텐데? 누군가는 권력의 칼자루를 쥐고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잘라야만 된다고요. 근데 메이저 유명한 정치인들 중에서 나보다 확실하게 이런 해결책을 보여주는 사람이 죄송하지만 없더라고요. 내가 비록 돈도 없고 나이도 많지 않은 진짜 평범한 청년이지만 나보다 확실하게 조국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사람이 안타깝지만 없더라고요. 보니까. 누군가는 권력의 칼자루를 쥐고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잘라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 뿐이니까 마이크 잡고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잘라야 된다고요. 자기 평판에 신경 쓰면서 임기만 허울 좋게 마칠 게 아니라 국민들이 그 권력이라는 칼자루를 위임해 줬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그걸 쓸 때는 써야 된다고. 그 제발 좀 그 뭐 민주적인 리더니 소통이니 그 빌어먹을 놈의 명예에 집착하지 말고 사람들이 도구를 줬으면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정치인과 엘리트의 궁극적인 어떤 목적입니다. 그게.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욕먹는 걸 감수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무덤에 침을 뱉으라는 소리를 왜 했을까요?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은 고민을 거쳐서 그 고민과 고찰을 거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어리석은 자들이 내 대의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게 즐겁다는 거지. 실제로는 그들에게 행복과 번영을 주는 거거든. 누군가는 그걸 해야만 된단 말입니다. 이 대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반대를 해도 국가를 위해서 옳은 일이라면 반드시 그 반대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개인 평판 신경 쓰면서 물러서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양쪽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면서 허울 좋은 소리만 늘어놓는다면 그거 쉽습니다. 토론대회 같은데 몇 번 좀 나가본 중고등학생들도 누구에게나 양쪽 모두에게 사랑받는 거 되게 쉬워요. 좋은 소리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소리는 양쪽 모두한테 사랑받는 허울 좋은 소리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를 못하는 거고 실제로는 알맹이가 없는 표현입니다. 간만 보던 안철수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은 독재자로 100년 권력을 쥐어줘도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옳은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외노자 문제,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궁극적인 문제, 그런 산업 체질 개선들, 경제 전반적인 문제, 옳은 길이 분명히 있어요. 반대파가 있어도 밀어붙여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정말로. 옳은 길은 가야만 되는 거예요. 밀어붙여야만 됩니다. 근데 그거를 그동안 우리나라의 자유한국당 엘리트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 욕을 기꺼이 감수하면서도 확실하게 조국을 위해서 전진하는 거를 주저하고 망설였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내몰린 겁니다.